안녕하세요. 최바이 손의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유증, 흔히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에 대한 보상 지급 기준 및 지급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유증은 남성의 유방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호르몬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처럼 가슴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여유증은 사춘기, 중년, 노년기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유증은 왜 생길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사춘기에는 갑자기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서 가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간질환, 신장질환,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증은 질병 분류 코드 N62로 분류가 됩니다. 이 코드로 보험 청구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유증 수술 시 건강보험급여 적용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증은 심각도를 평가하는 사이먼 분류법에 따라 2단계 이상이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2단계란 중증도 이상의 유방비대로 피부 처짐은 없지만 유선 조직의 증식이 명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선 조직 증식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방 초음파 또는 병리 조직 검사를 시행하며 이 과정에서 유선 조직의 비대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여유증은 일반적으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발생하며 성장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관찰을 거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유증 수술 과정에서 시행되는 지방 흡입술은 독립적인 미용 목적일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유증 수술의 일부로 시행될 경우에만 건강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이러한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으니 수술 전 본인의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인데요.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유증, 수면장애, 그리고 장기 이식 관련 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의료비와 공여 적합성 검사비가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는 장기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 수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루고 있는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에 대한 것인데요. 여유증 수술 중에서도 중증도 그레이드 2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지방 흡입술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기질성 수면장애 보상에 대한 것으로 현대인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수면장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체적 원인 없이 발생하는 수면장애의 의료비도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정신적 원인에 의한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의료비 보상 범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계속 이어나가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증도 2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 흡입술은 치료 목적 급여로 해당이 되고 다만 초기 단계 1은 비급여로 해당이 되어 미용 목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병원은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중증도 2 이상의 여성 유방증 수술 시 지방 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하여 일부 보험사는 지방 흡입술이 비급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쌀면 분류표로 크기나 피부 처짐 등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며
중증도는 2A 이상을 의미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사항을 통해 여성형 유방암 수술과 관련하여 시행한 지방 흡입술은 보상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이 명확화되었고요.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 목적으로 보조하는 것과 같이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 흡입술도 원상 회복을 위한 통합 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계약에서 적용되는 여유증 지방 흡입술 보상 기준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다음과 같은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유방 확대 보상이 불가하지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은 보상이 가능하고 축소술 및 지방 흡입술은 외모 개선 목적이라는 이유로 비급여 처리가 되어 있어 보상 처리가 힘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년도 10월 1일 이후 개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흡입술이라도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인정된 여성형 유방증 수술 과정의 지방 흡입술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방 흡입술은 여전히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개정사항은 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계약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치료 목적의 수술과 미용 목적의 수술 간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형 유방증 사이먼 불법 2B에 따른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의견 충돌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표준화 이전 2009년 10월 이전 계약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계약 시점은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손의료비 가입 고객으로 사이먼 불법 적용은 B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는 유방 비대가 뚜렷하며 유선 조직 증식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유선 중심부 크기는 3점 유선치로 진단되어 일반적인 여유증의 치료 기준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임의로 지정한 특정 병원에서 수술할 경우 의료 자문을 시행해 미용 목적으로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원인으로 가입자는 병원의 소견서 및 진단서 등의 의료 기록을 제출하여 치료 목적의 수술을 주장하였고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통하여 외모 개선 목적이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화 이전의 모호한 약관 해석과 보험사의 자의적인 의료 자문 절차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 약관에서는 다음 항목들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근깨, 점, 여드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그리고 질병과 관련 없는 포경수술, 위생관리 및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이 약관에서는 미용과 관련된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호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도 여성형 유방증은 고시에서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급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고객의 사례의 경우도 약관상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소견서 내용을 보면 해당 환자는 사이먼 그레이드 2B로 중증도 유방피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유방절제술 및 피하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치료 목적으로 수술이 진행된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내용도 소견서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최종 진단으로 N6이 질병 코드가 분류되었고요. 여성형 유방증으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먼 그레이드 2B, 그리고 유선의 증식이 3cm 이상 확인, 그리고 유방 절제술 및 양성 피하 절제술 실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건대 이와 같은 절차는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트 내용인데요. 진단서 및 소견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3cm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진단은 건강보험급여 기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고 부가가치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부 내역서상 수술비 건보 적용이 되었고 비급여도 지방 흡입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내용을 보면 초음파 검사는 유방조직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초음파 사용은 정당한 비용이고 유착 방지제 하이빅셀은 수술 후 조직 유착을 방지하고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1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는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이지만 환자의 수술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수증상으로 봤을 때는 딱히 문제되는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 결과를 환자를 사이먼 분류법 1등급으로 평가를 하였고요. 즉, 경미한 수준으로 치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초음파 결과 및 진단서는 이는 객관적이진 않다. 진단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자문 결과 1단계이니 미용 목적이고 해당 수술이 100% 미용 목적을 간주하며 치료의 목적에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자문 결과 미인정을 할 경우에는 동시자문을 요구하며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이렇게 의료 심사를 강화했던 이유 하나가 아마 이러한 이유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의사, 환자 짜고 여유증 수술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허위로 타간 기업형 보험 사기 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여유증 수술을 한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도용하는 등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다라고 협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 여기 뉴스 기사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 과잉 진료 및 다발 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서 수술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부 엇나간 사람들의 사기 행위를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적용하여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결과가 뻔하게 면책이 되는 의료 자문을 시행하여 고객님들의 눈을 속이는 형태를 보고 좀 많이 놀랬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좀 가운데서 고객님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에 사이먼 분류법 기준 2B 등급으로 평가된 점을 주장하였고요. 초음파 영상 CD 판독 결과 차트 내용이 일치하다는 점은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뒷받침하는 근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상 부가가치세가 없고 지방 흡입술도 권보 적용되었다는 점도 미용 목적 수술과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병원 수술 시 무조건적인 의료 자문은 의료 자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인 점을 지적하였고 보험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진행된 자문은 객관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보험 분쟁에서의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험 관련 문제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정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